네, 주말에 치러지는 K리그 클래식 경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원더풀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13라운드 대진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30일 토요일에는요, 포항이 최약체인 대전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광주는 제주를, 전남은 부산을 상대로 승점 사냥에 도전합니다. 31일 일요일에는요, 모두 수도권에서만 3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성남과 전북, 인천과 수원, 그리고 서울과 울산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라운드 경기에 대한 전문가 예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은 포항과 전남, 전북과 인천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반면 이주원 위원은 포항, 제주, 전남, 전북, 그리고 울산의 승리를 예상했네요. 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13라운드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바로 탐필드에서 펼쳐질 성남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희비가 엇갈린 두 팀, 하지만 리그에서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13라운드 한 매치 그 두 번째 경기는 인천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체력적 우위에 있는 인천과 이제는 리그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 수원의 대결인데요. 수도권팀 자존심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은 과연 인천일까요? 수원일까요? 네, 원더풀 K리그가 뽑은 2주의 한 매치는 성남 대 전북, 인천 대 수원의 경기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명함이 엇갈린 성남과 전북이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 선수들 심경이 묘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남의 선수들만 좀 묘할 것 같고, 네, 전북은 뭐 기분 좋은 상태로 이번 라운드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성남의 포메이션을 설명드리면서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남의 포메이션입니다. 골키퍼 전상욱 골키퍼, 그리고 폭백 라인에 곽혜성, 임채민, 윤영선, 박태민, 그리고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에 정선호, 김성준, 그 앞에 남준재, 김두현, 조르징요, 최전방에는 히카르도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북입니다. 전북 권순택 골키퍼, 그리고 수비 라인에 최철순, 김영일, 윌킨슨, 김기희, 그 앞에 문상윤, 정훈, 그리고 레오나르도, 이재성, 애닝요, 이동국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성남 선수들은 몸이 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경기를 펼쳤었고, 그리고 패배하고 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사실 전북은 특별한 약점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중에 아침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더블 스쿼드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쿼드의 진가가 이번 라운드에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쓰면서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만 전북의 어떤 그 약점을 노리면서 득점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남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이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 편안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듯이 보여요. 근데 또 그러고 보니까요, 이 양 팀의 사령탑이요, 리그 시작 전에 미디어데이에서 머리숱으로 엄청난 기싸움을 벌였던 분들인데, 경기 내용도 그 못지않게 조금 흥미로운 경기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기 재미날 거예요. 최강희 감독과 김학범 감독은 K리그 클래식을 대표하는 지략가들이고, 그리고 또 뭐 미디어데이 때 김학범 감독의 머리숱에 대해서 최강희 감독이 지적질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잘 알고 있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전북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성남은 아챔에서 약간 지금 주춤했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를 이주원 위원님께서 꼽아주세요. 네, 성남의 키플레이어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지난 그 아챔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부상에서 점차 복귀를
점차 회복을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서 전북의 수비 라인을 좀 해주고 다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황의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의 키플레이어는요 김영희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수비가 안정되어 있는 전북인데 그 중심에는 김영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주중에서 승리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안정감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김영희 선수가 있어야지만 전북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전북과 성남의 경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수원의 수도권 경기인데요. 이번에는 송현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수도권 경기 전문이죠.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포메이션을 통해서 양 팀의 상황을 만나보시죠. 네, 홈천이 인천인데요. 인천은 김도훈 감독이 4-1-4-1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골문은 유현 골키퍼가, 그리고 포백은 박대한, 김진한, 윤희치, 권한규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김원식이, 그리고 2선은 이천수, 김도혁, 조수철, 김인성이, 그리고 최전방은 케빈이 책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부상 선수가 많은 편이에요. 서정원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할 걸로 보이는데 정성용 골키퍼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골문을 지킬 걸로 보이고요. 포백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비가 흔들리니까요. 양상민, 조성진, 구자룡, 오범색으로 포백을 구성할 걸로 보이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백지훈, 권창훈이, 그리고 2선은 서정진, 이상호, 레오가, 최전방은 정대세 선수가 책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보여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 경기는 인천 입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북전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그것도 수적 우위 상황에서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3연승을 달리다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기까지 패배를 당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꺾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승세의 분위기였던 인천이 이 경기마저 패배를 당하면은 결국은 2연패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으로서는 이 경기에서는 역시 빠른 측면 공격과 최전방의 케빈을 활용해서 공격 쪽에서 위력을 발휘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수철이라든가 그리고 김도혁 선수도 적절하게 최전방으로 들어가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자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케빈 선수가 아직까지 골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김인성과 이천수, 박세직 이런 측면 자원들의 공격 가담 그리고 이제 측면 쪽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인천의 공격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반면에 인천의 상대팀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할 때 가장 피하고 싶은 탈락이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한 패배예요. 근데 지금 2차전에서 가시아 레이소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1, 2차전 합계 4대4 무승부 그리고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결국 8강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수원 선수들은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중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금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염기훈 선수가 부상이에요. 근데 염기훈 선수가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바로 오늘 정밀 진단을 받고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인천전에는 출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염기훈 선수뿐만 아니라 홍철, 김은선 그리고 산토스마저도 부상이기 때문에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서정원 감독 입장에서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리적, 체력적 타격이 상당히 크게 발휘될 수도 있다. 후유증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체력적으로 우위에 위하고 있고 또 상대팀을 봤을 때 주력 선수의 제외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인천으로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승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를 선정을 해주세요. 저는 근데 이 인천의 포메이션을 봤을 때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예상 포메이션에서. 박대한 선수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나올 수 있다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박태환 선수의 턱이 이주원 해설위원만큼 단단한가 봅니다. 아무튼 그 박태환 선수는 출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인천 쪽에서 뽑은 키플레이어는 공격 쪽에서 뽑았어요. 왜냐면은 수비 쪽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득점력이 좀 부족하니까. 네. 근데 제가 공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자꾸 이천 선수 얘기해서 그런데 이천 선수 만났을 때 이천 선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꼭 방송을 위해서 세 선수를 번째 만나요. 얘기. 근데 이천 선수 만났을 때 아직 100%가 아니다. 케빈이 아직 득점포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케빈이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천수도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인성의 득점력은 올 시즌 눈여겨볼 만해요. 올 시즌 3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천의 키플레이어는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는 선수 김인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김인성이 득점포를 가동했을 경우에는 인천이 성적이 매우 좋았으니까요. 네. 반면에 수원은 정대세예요. 정대세를 키플레이어로 뽑은 이유는 염기훈 부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기훈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서정진, 이상호, 고차원, 레오 이런 선수들이 측면과 이선을 구성할 걸로 보이는데 네. 정대세가 최전방에서 도움도 기록하고 그리고 해결사의 모습도 보여줘야지만 염기훈 없이 수원이 사는 법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대세의 활약이 매우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천과 수원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13라운드가 전부 수도권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네. 두 분께서는 어떤 경기를 가장 직관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제가 한 매치 프리뷰로 인천과 수원의 경기를 뽑았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직접 가서 보려고 했었는데 최용수 감독과 윤정환 감독의 대결이 너무나 재미날 것 같고 두 감독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서울과 울산의 경기를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보다는 저는 성남의 시민들에게 성남 홈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성남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네 그리고 성남이 승리하는 모습도 보면 좋겠죠. 네. 저도 이 FC 서울과 울산의 경기가 펼쳐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갈 예정이니까요. 특히 성남과 수원 서울 팬들은 현장에서 직접 직관을 하시면서 선수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